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어가는 32살의 여자입니다. 철없고 눈치마저 하나도 없는 남편과 자기 아들만 최고인 줄 아는 염치 없는 시어머니 사이에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살았네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그만할 생각이라서 제 목 같은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연애를 2년 정도 하고 결혼했어요. 남들도 그렇겠지만 연애할 당시에는 정말 제게 잘해주고 제가 하는 말이라면 껌뻑 죽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다고 하면 우리 집 앞으로 밤낮 없이 달려와 주었고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저를 사랑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없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남자와 결혼해서 산다면 다른 건 몰라도 평생 마음고생 안 하고 저만 사랑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저희 남편은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연봉은 3,2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 많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또 부족하다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 나이에 맞게 적당히 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20살 성인이 되자마자 일을 시작했고 제 나이 25살 때부터는 이미 제 이름으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할 정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장래희망에 되고 싶은 것도 없었고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20살 되자마자 가장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 그때 LED 패널 만드는 공장에서 사람을 뽑고 있었어요. 공장 근처에서 나이 많은 언니들과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지만 당시 20살 아무런 경력도 없었던 제가 한 달 300만 원까지 벌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모은 돈과 주변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고 처음엔 경험이 없어서 손해도 많이 보고 고생을 했지만 꾸준하게 하다 보니 점점 노하우가 쌓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번듯한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하고 싶었지만 보증금도 비싸고 매달 월세 내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시작했던 건데 포기 안 하고 꾸준하게 해보니까 회사 다니면서 받는 월급보다 점점 더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그때쯤 되니까 혼자서 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직원도 하나씩 뽑고 그렇게 커지다 보니 지금은 월급 주는 직원이 셋이나 되고 덕분에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제 명의로 아파트도 한 채 분양받았고 돈 벌면 가장 먼저 사고 싶었던 작고 귀여운 외제차도 사서 타고 다니고 결혼 전에는 친정엄마에게 매달 용돈도 100만 원씩 드리고 있었죠. 어릴 때부터 저는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막상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나니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줄 수도 있고 제 인생이 충만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도 작은 것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해요. 제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 우리 직원이라는 것도 알고 그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더 기분 좋게 일해야 뭐라도 고객들에게 잘하고 물건도 하나 더 팔 수 있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가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처음 뽑았던 직원도 아직까지 그만두지 않고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일만 하면서 지내다가 친구에게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아서 2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사업에 성공한 뒤로 주변에서 남자 소개해준다는 사람들이나 제가 좋다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대부분은 저한테 뭐라도 얻어내려는 사람들이었고 그게 아니면 여자보다 돈을 못 번다는 것에 자격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찌질하게 굴더라고요. 저보다 더 많이 버는 전문직도 만나봤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제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평범한 회사 다니고 있던 평범한 남자를 만났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하던지 크게 신경 안 쓰고 단순히 저라는 사람을 좋아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2년 만나는 동안 돈 때문에 싸워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 전부터 저에게 집이 있었기 때문에 신혼집을 따로 구할 필요 없었고 대신 그 집이 전세를 놓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시댁 쪽에서 4천만 원 정도 들여서 혼수를 싹 해주셨어요. 집도 제가 해갔지만 오히려 오래된 남편 차도 제가 새 차로 바꿔줬고 대신 남편 월급은 전부 제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용돈 넉넉하게 주고 모자라면 더 쓰라고 신용카드도 하나 내어줬어요. 남편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지내고 회사 안 나가는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골프도 치고 낚시하러 다니면서 편히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별다른 취미도 없고 결혼한 뒤로부터 만나는 친구도 별로 없습니다. 예전부터 돈을 잘 안 써버릇하고 통장에 모으는 재미로 살던 사람이라 버는 건 많이 벌어도 쓰는 건 남편 반의 반도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남편에게까지 제 이런 생활 습관을 강요하고 싶진 않았고
어차피 저는 주위 사람들이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좋아서 남편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결혼 전부터 제 친정부모님에게 매달 용돈도 드렸고 선물도 많이 챙겨드렸어요. 먹을 거 입을 거는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고 홍삼이나 한약, 비타민 같은 영양제도 철마다 분기별로 챙겨드렸습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 친정부모님만 챙길 수 없어서 시댁에도 똑같이 보내드렸어요. 남편 월급이 잔업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세금 떼고 250만 원 정도 받아오는데 시어머니에게도 친정엄마랑 똑같이 용돈 100만 원 드리고 홍삼이나 과일이라도 한 번씩 사서 보내면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거의 150만 원 이상은 되더라고요. 거기에 남편 본인이 가져가는 용돈이랑 가끔 친구들이랑 카드 쓰는 것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남편의 월급은 전부 도로 가져가는 셈이네요. 그런데도 남편은 본인 월급만 저한테 주는 걸로 남편 역할을 다 한 줄 알더라고요. 결혼 전엔 돈 밝히는 모습도 전혀 없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이젠 제 돈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 남편이나 시댁에 쓰는 돈이 크게 아까운 돈은 아니었고 부모님께 해드리는 건데 일일이 계산하기도 좀스럽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해드리고 있는 건데 남편은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생색은 자기가 내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집에서 혼자 홈쇼핑 채널 보다가 공진단을 팔고 있길래 아빠 생각이 나서 한 세트 주문해 친정집으로 보냈어요. 주문해놓고 나니 자꾸 뒤통수가 근질거리는 기분이 들어서 조금 비싸긴 해도 시댁에 하나 더 사서 보내놨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로 시댁과 친정에 선물 보낼 때는 제 이름으로 보내면 낯간지러워서 보통 남편 이름으로 보냈죠. 우리 엄마는 예전부터 제가 자주 선물 드렸기 때문에 뻔히 제가 보냈다는 걸 다 알면서도 일부러 사위한테 전화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남편은 넉살 좋게도 네, 별거 아니에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두 분이 요즘 피곤하신 것 같아서요. 드시고 기운 차리시라고 보냈어요.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한 것처럼 받아치더라고요. 솔직히 옆에서 그 뻔뻔한 모습 보면서 좀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남편 원래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해드리는 모든 것들을 자기 아들이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공진단처럼 택배에 남편 이름 적혀있는 건 그렇다 쳐도 어머님 계좌로 용돈 보내드리거나 직접 만나서 식사 대접하고 백화점 모시고 가서 옷 사드리고 하는 건 누가 봐도 며느리가 한 일인데 시어머니께서는 자기 아들이 힘들게 돈 벌어다가 해주는 거라며 눈물까지 글썽이고 아들에게만 고마워하십니다. 보통의 남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와이프한테 공을 돌릴 법도 한데 엄마, 내가 호강시켜드린다고 했지? 앞으로도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만 해. 하면서 본인이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어머님, 사실 남편 벌어오는 월급은 얼마 안 되고 제 돈으로 다 해드리는 거예요. 라는 말을 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남편의 저런 태도 때문에 해주고도 빈정상하고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이런 일로 치사하게 굴면 큰 사람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TV에 장윤정이 나와서 자기 남편에게 시원하게 돈 쓰는 모습을 보다 보면 내가 아직 그릇이 너무 작구나, 더 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가 다 해드렸는데도 시어머니한테 뭐 하나 고맙다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시댁에 한번 내려가면 어머님께서는 본인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런 남자와 결혼한 제가 얼마나 땡잡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하세요. 시모가 하는 이야기만 들으면 자기 아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에 머리도 좋고 능력도 좋고 돈도 잘 버는 그야말로 최고의 남자입니다. 반면에 저에 대해서는 모자라고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지만 그저 남편 하나 잘 만나서 팔자 고친 거라 여기시죠. 특히 제 남편이 그래도 지방에서 유명한 국립대학을 나오고 적당한 회사에 공채로 들어가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반해 저는 대학 못 가고 최종학력이 고졸이라서 은근히 그거를 무시 많이 하셨어요. 아들 사랑이 너무나 각별하신 분이라 대충 이해하는 부분도 있으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한 잔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며느리 너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랬니? 그럼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장사하는 거 그거 옛날 같았으면 못 배운 사람들 아무나 하는 건데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그냥 회사 취직해서 다녔으면 평생 밥 먹고 살 수 있잖니? 지금까지 어머님에게 매달 100만 원씩 용돈 찔러드리고 선물 사드린 게 전부 누구 돈인데 솔직히 그 이야기 듣자마자 서운하고 짜증났는데 그래도 옛날 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웃으면서 공부 열심히 할 걸 그랬나 봐요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게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갈 걸 그랬나 봐요.
근데요, 저는 돈 벌고 싶어서 장사 시작한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건 제 적성이랑 안 맞더라고요. 라고 최대한 좋게 이야기했는데도 어머님은 뭐가 그리 못마땅하신지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을 하던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 같은 직업이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며느리 찾으시지 왜 결혼한다고 할 때 아무런 말씀 없으셨냐고 한마디 하려다가 제 입에서 험한 소리 나올 것 같았고 괜히 감정적으로 싸우게 될 것 같아서 저도 더 이상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랑 약간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남편 이야기는 자기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뭘 몰라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냥 이해하라더군요. 저도 사람인데 그런 일이 한번 있으므로는 예전만큼 시댁을 챙기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 월급을 통째로 제가 관리하고 있었으니 용돈은 계속 챙겨드리는데 매달 보내드리던 선물을 그때부터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으로 우리 친정만 챙기는 것이 불편했지만 해줘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뒤에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데 도저히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겐 제 돈 쓰기 싫었어요. 눈치 없는 남편도 짜증나고 뻔히 남편 월급이 얼만지 알면서 제가 해드리는 것도 남편에게 고맙다 하는 시어머니도 정이 뚝 떨어졌죠. 그러다 요즘 날도 좀 풀리고 여행 가기 좋은 계절인 것 같아서 친정 부모님에게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려고 항공권이랑 호텔을 예약해드릴 생각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제 작업실에 앉아 항공권이랑 호텔을 검색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가 뭘 하고 있으니까 궁금했는지 방에 들어와서 물끄러미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말던 이제 뭔 상관이냐 싶어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우리 제주도 여행 갈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보, 우리 제주도 여행 가려고? 요즘은 일본 여행이 대세던데 차라리 오사카 같은 곳이 어때? 비용도 큰 차이 없을걸? 남편 말에 저는 한숨 한번 푹 쉬고 우리가 아니라 친정부모님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려고 한다고 항공권이랑 호텔까지 잡아드릴 거라 이야기했죠.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뭔가 생각이 났는지 이번엔 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엄마, 이번 달에 제주도 여행 갈래? 아니, 내가 항공권이랑 호텔 예약해드릴게. 가서 쓸 용돈까지 다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 마셔요. 이번 기회에 아빠랑 내려가서 꽃 구경하고 코에 바람이나 넣고 와. 에이, 고맙기는 뭘.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옆에서 통화 내용을 못 들은 척하고 컴퓨터에만 시선 고정하고 있었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전화통화를 끊었을 때 당신 돈 많이 모아놨나 보네. 요즘 용돈이 많이 남나 봐. 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제가 장난하는 줄 알고 실실 웃으면서 아니, 내가 가진 돈이 어디 있어? 당신이 보내드려야지. 설마 처갓집만 보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의 그 말 듣는데 또 짜증이 확 올라오면서 제 성질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가 언제 시부모님 제주도 보내준다고 했어? 우리 엄마 아빠 보내준다고 했는데 왜 너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맘대로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내 돈으로 네가 왜 생색을 내고 난리야?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속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저도 속에 있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항상 화 안 내고 조용했던 제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했는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눈알만 굴리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저는 쉬지 않고 남편에게 왜 내가 용돈 드리고 시댁에 뭘 해드리면 항상 너가 했다고 생색내고 너만 집에서 착한 아들 행세하고 나는 능력 없고 배운 거 없는 나쁜 며느리 만드냐고 따져 물었죠. 남편도 할 말은 있었는지 자기가 월급 통장 저한테 다 맡겨놓고 살고 있고 한 달 내내 일해서 겨우 용돈 조금 받고 참고 사는데 왜 자기가 그런 말 할 자격도 없냐 하는 겁니다. 그놈의 알량한 월급 이야기는 왜 안 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을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제 지갑에 있는 남편 통장 카드를 도로 가져가라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야, 너가 받아오는 월급에서 당신 용돈이랑 시어머니 드리는 돈 빼면 대체 얼마나 남는데? 앞으로 당신 월급은 알아서 관리하고 대신에 우리 한 달 생활비도 똑같이 반반씩 내. 그리고 나는 내 돈으로 너네 집에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용돈이든 선물이든 전부 너가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했더니 한참을 멍하니 생각을 하던 남편은 아무리 계산해봐도 자기가 불리하다고 느낀 것 같았어요. 에이,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하던 대로 하자. 나도 말실수를 하긴 했는데 당신도 말이 너무 심하다. 라며 다시 카드를 제게 내밀길래 그 카드 쳐다보지도 않고 밀쳐버렸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제가 좋은 마음으로 남편이나 시댁에 배려해주고 있다는 걸 남편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른 채 살고 있었나 봐요. 남편 월급 250만 원으로 우리 살 거 다 사면서 시댁 용돈에 그런 선물들이 가당키나 한 줄 아셨나 보죠? 너무 빈정상하고 열이 받아서 그 뒤로 남편과 더 이상 눈도 안 마주치고 있었는데 다음날 저녁에 남편이 집에서 하는 말 한마디에 뚜껑이 완전 열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내가 해놓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제주도는 좀 보내주라.
제가 이 정도로 화가 나서 울그락불그락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나요? 남편에게 너는 나를 그저 돈 많은 물주로 생각하는 것 같고 너네 엄마는 나를 어디 하나 모자라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왜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건지 나는 전혀 모르겠다 이야기했죠. 마누라 돈 쓸 생각하지 말고 너가 번 돈으로 너네 엄마 제주도건 우주여행이건 맘대로 보내드리라고 나는 모르겠다 했더니 남편도 자존심 상하고 단단히 삐졌는지 어디 간다고 말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시간에 나가서 자기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알아서 적당히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 시간 뒤에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시더니 저보고 남편과 시댁 알기를 우습게 안다네요. 어쩌면 그렇게 시자들은 하는 소리가 똑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학도 못 나오고 그까짓 장사나 하는 주제에 하늘 같은 남편을 무시하냐고 하십니다. 너가 하는 장사는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원래 밖에 나가서 남의 돈 벌어오는 게 가장 힘든 일인데 여자라면 당연히 남편에게 감사해하며 살 줄 알아야 한대요. 나 원참 누가 들으면 우리 남편이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벌어오는 줄 알겠어요. 시어머니가 왜 저런 생각을 갖고 살게 되셨냐면 본인은 평생 밖에 나가서 일 한번 해본 적 없고 시아버지가 월급 받아오면 그 돈으로 집에서 살림만 하셨던 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니 세상 물정 모르시고 남편이 밖에서 벌어오는 월급이 대단한 거라 생각하시죠. 사실 남편이랑 처음에 싸웠을 때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었고 이혼까지 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애초에 돈 때문에 부부끼리 싸우고 이런 일로 이혼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남편이랑 시모를 정신 차리게 하고 저도 조금 참고 살면 되는 문제니까요. 하지만 저랑 한번 말다툼했다고 바로 시댁에 가서 엄마한테 일러 바치는 남편도 웃기고 그 와중에 아들 편 들어준답시고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저한테 화내고 있는 시모라는 사람에게 완전 질려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시댁에서 지내면서 저를 슬슬 피해 다니고 있어요. 하도 열이 받아서 당장 집에 돌아와서 나랑 단둘이 이야기하고 이혼을 하던 우리 관계 정리를 하던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는데 그래도 제 말에 대답도 안 하고 한동안 도망만 다니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이혼하고 갈라서 봐야 여자만 손해라면서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남편이랑 본인에게 싹싹 빌고 다시 잘 살아보라네요. 제가 정신 나갔으니까? 뭐가 아쉬워서 그런 인간들에게 잘못됐다 용서해달라 그러고 살겠어요? 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며칠 뒤에 이삿짐 센터 불러서 저희 집에 있는 남편 짐과 시댁에서 사준 혼수 물건들을 전부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당연히 시모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도 제가 리스로 뽑아준 거라서 키 뺏고 팔아달라고 내놨습니다. 이 정도 되니 내가 빈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러다가 진짜 이혼당하겠구나 싶었던 남편이 바로 저희 친정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혼수 다 빼버리고 집이 텅 비어서 저도 친정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거든요. 뒤늦게 자기가 잘못했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길래 이미 난 마음을 정했으니까 이혼하고 너가 번 돈으로 관광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효도하면서 살라고 쫓아냈어요. 이미 짐 빠진 신혼집은 부동산에 전세로 내놨기 때문에 화해하고 다시 산다는 선택지도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혼 서류에 도장 못 찍겠다고 자긴 이혼 못하겠다며 버티고 있는데 결국 시간 문제죠.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지만 시모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는지 얼마 전에 전화해서 이혼할 거라면 재산분할 반반씩 하고 가라네요. 해온 게 없고 벌어온 돈이 없는데 왜 반반 나눠달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딴 소리 계속 하실 거면 법정에서 시시비비 가릴 테니까 어머님도 변호사 하나 알아보라 하고 전화 끊어버렸죠. 남편이건 시어머니건 가만히만 있고 저한테 가끔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일이 이 지경으로 커지진 않았을 거예요.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으로 그동안 용돈도 받아 쓰고 선물이며 여행이며 다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결국 두 사람 모두 자기 복을 지가 발로 걷어차버린 거죠. 못난 며느리는 여기까지 할 테니까 앞으로는 어머님 원하시는 수준에 딱 어울리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온 참한 며느리 맞으셔서 행복하게 살아보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